자, 코어 얘기를 좀 해보자고 오늘. 누구냐? 우선 여기에 저는 특정 재벌 혹은 재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돈이 없으면 사람을 못 부려요, 절대. 돈이 필요해. 그런 재벌과 그리고 정치는 스피커가 없으면 못해요. 당연히 이제 특정 매체 혹은 매체들 그들이 포함된 어떤 보수 세력을 지탱하는 카르텔이 있어요. 분명히. 이익 집단이자 정치 집단이자 공작 집단. 저는 여기에 반드시 정보기관 출신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바인데, 왜냐하면은 보수 카르텔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정권이 공작으로 지탱했거든요. 박정희 이래로 뭐 도청하고 미행하고 사찰하고 또는 조작하고, 이게 정보기관이 꼭 필요해요 여기에. 그래서 그렇게 추정하는 바이고, 구체적으로 그럼 누구라고 특정할 수 있냐? 그럼 벌써 폭로했지 우리가. 예. 앞으로 특정해서 밝히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거라고 보긴 하지만 있습니다. 이 호의 컨트롤 없이 예를 들어서 특정 시점에 조중동이 똑같은 논조를 완전히 통일해서 일제히 발사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정말 사설이 그냥 일제히 나오죠. 똑같은 논조로. 예를 들어서 댓글 부대 있잖아요. 댓글 부대. 예를 들어서 댓글 부대가 허접하게 그냥 무조건 문재인 비난만 하고 이럴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공격할 테마를 선정하고 그리고 대형 논리를 개발하고 타겟을 집중 공략하고 이 과정 전체가 군사작전 하듯이 아주 신속하고 일사불란합니다. 최근에 최신 테마는 뭐냐면 친박, 이꼬르 문바, 이꼬르 일배 이거예요. 가장 최신의 최근 댓글 알바들의 타겟은 이런 등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문바, 친박, 일배 니들 다 똑같은 애들이야 라고 등식을 만든 다음에 문재인 지지자들을 온건한 진보 혹은 자신은 누군가의 빠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이성적이야, 이런 계층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공작. 이게 댓글 부대의 가장 최신 트렌드예요. 이렇게 댓글 방향이 일정한 그 방향성을 띠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예를 들어서 그 방향성과 일치하는 기사, 보수 매체의 기사 여기 쏟아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바들이 문자 폭탄 보낸다, 혹은 문바들이 좌표를 찍는다, 기사 최근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배 닮아간다. 문바들이. 문바는 문 대통령이 직접 다시 시켜야 된다. 이거 최근에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이 기사들이 대부분. 그리고 여기에 걸맞게 댓글도 예를 들어 나도 문재인 지지자지만 그렇죠. 이라고 시작하면서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시작되는 댓글이나 게시판에 글들 많아요. 최근에 폭증했어요. 폭증. 중국 방문 전후해가지고 이런 댓글 공작들은 이런 기사들과 패키지로 움직입니다. 댓글, 그리고 기사, 조중동이 나서서 그 다음에 이제 종편에서 그거 씹고 그런 다음에 게시판이나 페이스북이나 SNS에 막 뿌리고 패키지로 움직여요. 이 문바 프레임은 사실은 노무현 때 한번 써먹었던 거예요.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노빠라고 하는 이 빠라는 단어에는 어떤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하는 빠순이 지적으로 경멸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공격이 시작됐을 때는 노빠, 특히 지식인들이나 식자층이 자기가 빠라고 불리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문재인 지지자이면서 나는 그런데 노빠는 아니야 라고 앞에 토달게 만들었어요. 위축시키고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적극적인 지지자임을 표명하는 걸. 실제로 지지자인데 굉장히 비겁하고 취약한 지지층을 만들어내는데 당시에는 성공했어요. 나는 노빠는 아니야. 그렇지만 어쩌고저쩌고 하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거 한 번 성공했던 프레임을 다시 돌리고 있다. 이런 방식은 자기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진보 성향의 인사들에게 굉장히 의외로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오히려 일반 지지자들한테 이제 안 먹혀요. 일반 지지자들이 굉장히 진화했기 때문에 최근에 댓글 오발단 전문가로서 제가
계속 그들의 타마가 뭔가 계속 바뀌어 가거든요. 이런 패키지에 최근에 확 들어오는 또 다른 그 작품이 그 문재인 방중 홀대론이요. 홀대론. 네. 혼밥 타임. 혼밥. 네. 엄청나게 쏟아냈는데 이제 한번 보세요. 횟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10번의 식사 자리에서 단 2끼만 중국 지도자와 함께할 뿐입니다. 노영민 주중대사와 강경화 외교장관 등도 함께했는데 이 자리에 중국 측 인사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국 방문 사흘 동안 7끼를 혼자 먹은 겁니다. 중국의 부적절한 외교 영접은 한국 길들이기 차원의 의도적인 홀대란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이 쌀국수집에 불쑥 들어가 우리 돈 3,000원 남짓한 소박한 국수를 먹었습니다. 베트남 국민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 서민식당을 찾았습니다. 동행자는 방송사 음식 프로그램 진행자. 수행원까지 물리친 두 사람은 현지인들과 어울려 맥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습니다. 밥값은 모두 $6, 우리 돈 7,000원이었고 오바마는 몰려온 인파의 환송을 받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호재입니다. 이렇게 보도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철저하게 혼밥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홀대론. 중국에서는 저렇게 보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중국에서는 저렇게 보도했죠. 동남아나 다른 나라에서도 저렇게 얘기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이러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 중국과의 관계가 복원이 문재인 정부 특별히 경제 태스크포스 팀의 첫 번째 과제였는데 사드로 엎질러져 가지고 중국이 중국한테 명분이나 실리를 주지 않으면 중국이 그 한국을 만나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공을 들여서 국빈 방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드로 너무 이렇게 얼음장 같았잖아요. 관계가 지금 훈풍이 분다는 거를 던져준 것만 해도 올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였어요. 사실 이 정권 초기에 저한테 중국에서 공산당의 높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남북 문제나 북중 문제 그리고 중국과 한국 문제를 나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야. 저한테요? 저는 고발 기자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이명박인데요? 그랬더니 제 담당은 이명박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직접 내일이라도 시간을 내주신다면 바로 날아오겠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연락을 해서 토요일 날 약속을 잡고 하루 만에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페이스북에 사드 이게 이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그 이권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엎질러진 물인데 이게 중국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방산비리 얘기하는 거죠? 네, 방산비리.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방산비리를 밝혀서 사드의 실체, 사드가 들어오게 된 실체를 알게 되는 게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걸릴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 중국이 한국한테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뭔가를 또 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줘야 시진핑이 이걸 풀지.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에도 강경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시진핑이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는 강경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분을 줘야 사드가 풀려요. 그래서 어렵다. 내년까지 중국 관계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고 그분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까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찾아왔겠어요. 근데 그 어려운 게 풀리고 방중을 했어요. 이거 하나 그리고 사드 관련해서 이제 해빙 모드로 넘어갔다. 이거 하나로 경기는 이제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게 중요한데 그게 핵심인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혼밥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대통령 순방은 무조건 지질 상승입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정도의 차이만 있어도. 그런데 하물며 중국이잖아요. 응? 이게 뭐야? 아니 이제 용민의 눈으로 바라본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아니 이제 용민이 눈으로 본 관객석을 이제 화면에 담아보려고 어떻게 해보라고 했더니 저렇게도 설치한 거야.
풀 HD입니다, 여러분. 예. 그냥 이러고 운전하면은 이게 바로 저기 뭐야 블랙박스가 되는 거예요. 다스베이더 블랙박스예요 이게. 뭐 하다 말았지? 아, 순방하면 무조건 올라가요. 그러니까 특별히 중국이잖아요. 게다가 가장 어려운 숙제지 않습니까? 중국이 국빈 방문을 받아줬다는 것은 네. 받아줬다는 것은 사드 문제를 묻어두자고 합의가 된 거거든요. 이미 9월부터 물밑에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방문해서 그래 사드 문제는 이제 접어두자라고 그 문제를 끝내고 와봐요. 지지율 폭등하는 거예요. 실제 성과를 제대로만 전달하면. 실제 중국 전문가들이 올해 안에 문재인이 사드 관련해서 중국의 마음을 풀 길이 없다. 만약에 사드에 대해서 제한적인 내용들이 풀리기 시작하면 무조건 성공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풀렸고 중국까지 간 거예요. 대성공한 거예요, 이건 진짜로. 그러니까 언론이 정상적이었다면 이 성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만 전달해도 지지율 대폭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쪽 코어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아야 되는데 카카로 가는 길을 지지율까지 올라가 봐. 지지율은 잡아내야 되고 더군다나 내년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가기 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이런 거는 다. 가서 밥 혼자 먹어서 이 씨발 서민 행보 인질 당연히 다 알아요. 그리고 중국의 먹히는지도 다 알아요. 오바마 때도 그렇게 보도하잖아. 다 아는 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십새끼들이 딱 해줘 네가 중간에. 시브랄랄랄랄랄. 이거 조금 좀 테이프가 늘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시브랄 해야 되는데 씨발 억지스러운데 웃기다 근데. 그리고 이때 이 아까 얘기한 댓글 블레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실제 이때 패키지로 돌아간 거예요. 패키지. 대통령 순방을 가기도 전부터 이렇게 철저히 매긴 거는 처음이고 사실은 진보 매체들도 여기 휩쓸려 간 거예요. 그런가? 왜? 중국 전문가 없거든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드 문제를 푸는 성과에 대해서 빨아주는 거 못하거든.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도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보수가 60년을 괜히 집권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이 앞에 딱 10년밖에 더 있었어? 그리고 다시 처음 하는 거야 처음. 이쪽 진영은. 10년 그때도 언론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언론은 그때 어땠습니까?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노무현 탓이었잖아요. 여전히 걔들은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저지선을 지금 각하선으로 치고 네. 졸라게 반격 중이에요. 네. 사실은 그 반격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저는 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예전 비교해보세요. 예전에 무슨 대통령 나갔다면 에너지 자원 외교 강행군, 포스트리 내조 외교 막 박근혜 패션 외교 이런 깊은 뜻이 패션 외교의 깊은 뜻. 한중 정상회담 패션 외교 이런 거 빨아주고 맨날 그랬었거든. MBN 뭐 선글라스 끈 박 대통령 패션에서 외교를 읽다 족가는 소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 나갈 때마다 외국어로 계속해서 연설한다고 이렇게 해서 공을 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하는데 사진 찍자는 얘기를 못 알아듣잖아요. 영어도 못 알아듣고 사진 찍자. 네? 네? 아니, 영어로 중국어로 내내 못 알아듣고 그냥 혼자 생각해 왜 YTN에서 패션에서 외교를 읽다 이런 보도하고 자빠졌을 때예요. 그때는 이거에 반에 10분의 1만 보도했어도 지지율 폭발했어요 이번에. 진짜로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근데 정반대잖아 정반대. 바뀐 게 없어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게요. 왜 박근혜가 한복 입다 차에서 내릴 때 엎어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유머 코드. 몸개그. 제목이 유머 코드였어. 자, 시부랄. 자 이 선글라스 이거 어? 패션에서 외교를 읽는데 적도 씨발 선글라스 야 이랬었다고. 이랬던 애들이 싹 바뀌어가지고 지금 혼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민 외교 중국에서 굉장히 호감도 높은 1위 기사였거든요. 대부분 이 기사가. 중국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신기하거든요. 중국에서 이런 거 안 해요. 주석이. 그리고 열병식에 저기에 참석하는 게 아닌데 저기에도 외교적인 의미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중국에서도 좀 띄워줬다고요. 그러면
조그만큼 약간의 칭찬 기사만 있으면 국내에서 그때 찾아보면 중국에서 난리가 열풍 났었지. 불고, 그렇죠. 열풍 불고 있는 박근혜 열풍 뭐 전기도 나와. 그리고 박사모 팬클럽 생겨. 말도 안 되는 기사가 계속 쏟아졌어요. 이런 거보다 더 안 웃기잖아. 그래도 선글라스 꼈는데 씨발 패션에서 외교를 읽다. 야. 아까 그 전께 더 웃겨. 이거 봐봐. 이렇게 깊은 뜻이 누가 알아? 이거. 저 옷 만들어다 주고 했으니까 고영태가 알겠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날 오태우라고 해가지고 하면 허리가 안 맞고 어깨가 안 맞고 뭐 안 맞고 그렇대요. 뭐가 안 맞다는데 여기 1cm 줄여주고 여기 5mm 줄여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갖다 주잖아요. 정확하게 고쳐오셨네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자, 사실 최순실 박근혜가 외교를 똥치를 해놓고 가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드를 그냥 뚝 던져놓고 김관진, 황교안이 배치해놓고 가서 그리고 돈을 어려웠어요. 먹었겠지 뒤로는 지들은. 네, 어려웠어요. 그런데 배치를 해놨고 그리고 트럼프가 저렇게 계속 그 위협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사드를 조기 배치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를 풀려면 중국을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명분실리 줄 게 없어 우리나라가 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빈 방문하고 서로 만나고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은 굉장히 그래서 시진핑이 그 공산당 내부에서 비판이 있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은 것도 없는데 왜 만나주고 다 풀어줬냐고.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홀대는커녕 필요 이상의 환대를 한 거예요. 자기들 정치적 상황에서 보자면.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를 미국에 뺏길 수도 없는 것이고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 적정한 선을 잘 타고 가서 필요한 걸 얻어낸 거예요. 대단히 성공적인 거예요. 황교안이 시진핑 만나가지고 사드 배치 안 한다고 했잖아. 그러고 나서 바로 배치해버렸잖아. 그때 그렇죠. 중국 애들 굉장히 모욕을 느꼈었다고. 엄청나게. 아니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주든가 최소한. 특사로 간 사람도 사드 배치는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빨아주는 애들이 싹 돌변해가지고 혼밥 논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려야 되잖아. 올라가면 안 되거든. 더 마음대로 못 하잖아. 올 연말은 지지율 떨어뜨리고 내년에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년에 선거를 치르고 또 각하도 지켜내지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지율 어느 정도 떨어뜨리면 선거 치르고 다시 지역구도, 다시 혐오, 다시 비판의 언어로 이렇게 양분하면 자기네들은 먹고 살기 좋거든요. 그때 같이 나온 게 문파 프레임이에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문파 프레임을 댓글 부대가 집중적으로 달기 시작했거든요. 요 방중 기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보수 매체들 잘 지켜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영향받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일정 정도 전체 프레임을 보지 못하면 문재인 지지자는 극렬해.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이런 사람들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럼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옆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댓글 부대가 이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댓글 부대들이 열심히 댓글을 달아도 문재인 지지자들이 대단히 열성적이거든요. 댓글 달았는데 가서 다 엎어버려 다. 네. 댓글 공작을 미치겠거든 아주. 여기서 다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려서 막 막았어. 지지율도 막고 떨어뜨리고 막 댓글 공작하고 했어. 결국은 다음 정권을 재창출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걔들이. 걔네들 생각은 그거밖에 없어요. 다음을 어떻게 다시 뺏어오냐 5년 만에. 그거밖에 없는데 그중에 그것도 역시 이제 이 코아들이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다시 뺏어오냐. 그중에 첫 번째 작품이 제가 보기엔 국민 발언의 통합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작전이 안철수야? 보세요. 이 합당의 본질은 국민 발언의 합당이 아니에요. 보수를 재편하는 프로젝트. 보수가 이대로 다시 집권할 수 없다. 보수를 재편해야 한다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근데 안철수 대표 자신이 혼자서 보수의 판을 재편할 능력 없어요. 힘도 없고 그런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 있지도 않아요. 지금 안철수 행보는 이미 손에 쥐고 있는 현금 이거 포기하고 아직 발행도 안 된 어음을
무조건 약속받은 것처럼 달려가는 거거든. 이거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저쪽에서 제시받은 로드맵이 있고 그리고 그 로드맵이 자신의 이익과 일치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 민주당을 깨고 나갈 때도 그랬었고 앞으로 조중동과 종편이 이 소위 이제 합당 시도를 다루는 프레임을 봐요. 그러면 명백하게 알 수 있는데 우호적일 겁니다. 일단 저 워딩부터가 우호적이에요. 호남 중진들 제치고 정면 돌파. 당심으로. 정면 돌파 굉장히 우호적인 이렇게 프레임이라는 건 단어 선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 장관 임명할 때 막 야당이 반대한다. 그러면 보수 언론들은 뭐라고 뽑냐? 강행이라고 뽑아요. 임명권 행사, 정면 돌파 이렇게 하지 않아. 강행이라고 하지. 그렇죠? 단어 선택부터 이거 반대가 있어서 하면 안 되는 건데 강행한다. 이런 뉘앙스거든. 국민의당 내에도 졸라 반대하잖아. 그럼 이것도 최소한 강행이라고 하거나 또는 고집. 무리수, 고집 얼마든지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정면 돌파 반드시 해야 될 걸 하는 거 아니야. 당당하게. 그런 뉘앙스를 담고 이걸 보도하는 거거든.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졸라게 지금. 네. 자, 저 정면 돌파 하나에 무리수, 강행, 그다음에 자충수, 억지, 외골수 네. 얼마든지 많은 부정적 폼밥처럼 프레임을 걸 수 있거든. 불통 뭐 안 걸잖아. 예? 시부라이. 이 보수 재편 시부라이. 통합, 호남 중진 제치고 통합. 시부라이. 아니지. 시부랄 행복. 시부라이. 네가 제목 다시 쓰기를 한번 해봐 앞으로 페이스북에. 시간 빠듯한 안 시부라이. 이 보수 재편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힘을 빨리 빼고 최대한 각각 구석을 막고 차기 대선 그림을 그리고 이걸 막 돌리고 있는 와중인 겁니다. 코어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보수 재편 프로젝트의 첫 퍼즐로 이 소위 이제 합당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안철수 대표가 올라탄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예. 안철수는 떠나갔어요 완전히. 한철수 원장이 예전에는 저런 얼굴과 저런 인상이 아니었어요. 네가 마크맨이었잖아. 제가 예, 가끔 보고 밥도 먹는 사이인데 원장님 옛날에 봤을 때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총기도 있고 보면 선한 기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치인 같아요. 이렇게 내가 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피부 관리나 그 표정 관리라고 얘기했는데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삐졌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시부라리입니다. 오늘 이 형님이 들어올 때 시부랄만 하라고 그랬어요. 시부랄만 할 거예요. 네. 쏟아냈는데 이제 한번 보세요. 횟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10번의 식사 자리에서 단 2끼만 중국 지도자와 함께할 뿐입니다. 노영민 주중대사와 강경화 외교장관 등도 함께했는데 이 자리에 중국 측 인사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중국 방문 사흘 동안 7끼를 혼자 먹은 겁니다. 중국의 부적절한 외교 영접은 한국 길들이기 차원의 의도적인 홀대란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이 쌀국수집에 불쑥 들어가 우리 돈 3,000원 남짓한 소박 한 국수를 먹었습니다. 베트남 국민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 서민식당을 찾았습니다. 동행자는 방송사 음식 프로그램 진행자. 수행원까지 물리친 두 사람은 현지인들과 어울려 맥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습니다. 밥값은 모두 $6, 우리 돈 7,000원이었고 오바마는 몰려온 인파의 환송을 받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채널A 뉴스 정우재입니다. 이렇게 보도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철저하게 혼밥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홀대론. 중국에서는 저렇게 보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중국에서는 저렇게 보도했죠. 동남아나 다른 나라에서도 저렇게 얘기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이러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 중국과의 관계가 복원이 문재인 정부 특별히 경제 태스크포스 팀의 첫 번째 과제였는데
사드로 엎질러져 가지고 중국한테 명분이나 실리를 주지 않으면 중국이 그 한국을 만나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공을 들여서 국빈 방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드로 너무 이렇게 얼음장 같았잖아요. 관계가 지금 훈풍이 분다는 거를 던져준 것만 해도 올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였어요. 사실 이 정권 초기에 저한테 중국에서 공산당의 높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남북 문제나 북중 문제 그리고 중국과 한국 문제를 나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야. 저한테요? 저는 고발 기자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이명박인데요? 그랬더니 제 담당은 이명박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직접 내일이라도 시간을 내주신다면 바로 날아오겠다고 그래서 금요일 날 연락을 해서 토요일 날 약속을 잡고 하루 만에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페이스북에 사드 이게 이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그 이권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엎질러진 물인데 이게 중국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방산비리 얘기하는 거죠? 네, 방산비리.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방산비리를 밝혀서 사드의 실체, 사드가 들어오게 된 실체를 알게 되는 게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걸릴 거라고 하면서 그러면 중국이 한국한테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뭔가를 또 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줘야 시진핑이 이걸 풀지.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에도 강경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시진핑이 그리고 사드에 대해서는 강경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분을 줘야 사드가 풀려요. 그래서 최근에 최신 테마는 뭐냐면 친박 이꼬르 문파 이꼬르 일배 이거예요. 가장 최근 댓글 알바들의 타겟은 이런 등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문파, 친박, 일배 니들 다 똑같은 애들이야 라고 등식을 만든 다음에 문재인 지지자들을 온건한 진보 혹은 자신은 누군가의 빠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이성적이야 이런 계층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공작. 이게 댓글 부대의 가장 최신 트렌드예요. 이렇게 댓글 방향이 일정한 그 방향성을 띠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예를 들어서 그 방향성과 일치하는 기사, 보수 매체의 기사 여기 쏟아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파들이 문자 폭탄 보낸다, 혹은 문파들이 좌표를 찍는다, 기사 최근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배 닮아간다. 문파들이 문파는 문 대통령이 직접 다시 시켜야 된다. 이거 최근에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이 기사들이 대부분. 그리고 여기에 걸맞게 댓글도 예를 들어 나도 문재인 지지자지만 그렇죠. 이라고 시작하면서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시작되는 댓글이나 게시판에 글들 많아요. 최근에 폭증했어요. 폭증. 중국 방문 전후해가지고 이런 댓글 공작들은 이런 기사들과 패키지로 움직입니다. 댓글, 기사, 조중동이 나서서 그 다음에 이제 종편에서 그거 씹고 그런 다음에 게시판이나 페이스북이나 SNS에 막 뿌리고 패키지로 움직여요. 이 문파 프레임은 사실은 노무현 때 한번 써먹었던 거예요.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노빠라고 하는 이 빠라는 단어에는 어떤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하는 빠순이 지적으로 경멸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공격이 시작됐을 때는 노빠, 특히 지식인들이나 식자층이 자기가 빠라고 불리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문재인 지지자이면서 나는 그런데 노빠는 아니야 라고 앞에 토달게 만들었어요. 위축시키고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적극적인 지지자임을 표명하는 걸. 실제로 지지자인데 굉장히 비겁하고 취약한 지지층을 만들어내는데 당시에는 성공했어요. 나는 노빠는 아니야. 그렇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거 한 번 성공했던 프레임을 다시 돌리고 있다. 이런 방식은 자기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진보 성향의 인사들에게 굉장히 의외로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오히려 일반 지지자들한테 이제 안 먹혀요. 일반 지지자들이 굉장히 진화했기 때문에
최근에 댓글 오발단 전문가로서 제가 계속 그들의 탐화가 뭔가 계속 바뀌어가거든요. 이런 패키지에 최근에 확 들어오는 또 다른 그 작품이 그 문재인 방중 홀대론이요. 홀대론. 네. 혼밥 혼밥, 프레임. 혼밥. 네. 엄청난. 자, 코어 얘기를 좀 해보자고 오늘. 이 누구냐? 우선 여기에 저는 특정 재벌 혹은 재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돈이 없으면 사람을 못 풀어요, 절대. 돈이 필요해. 그런 재벌과 그리고 정치는 스피커가 없으면 못해요. 당연히 이제 특정 매체 혹은 매체들 그들이 포함된 어떤 보수 세력을 지탱하는 카르텔이 있어요, 분명히. 이익 집단이자 정치 집단이자 공작 집단. 저는 여기에 반드시 정보기관 출신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바인데, 왜냐하면은 보수 카르텔이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정권이 공작으로 지탱했거든요. 박정희 이래로 뭐 도청하고 미행하고 사찰하고 또는 조작하고, 이게 정보기관이 꼭 필요해요 여기에. 그래서 그렇게 추정하는 바이고, 구체적으로 그럼 누구라고 특정할 수 있냐? 그럼 벌써 폭로했지 우리가. 예. 앞으로 특정해서 밝히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거라고 보긴 하지만 있습니다. 이 코어의 컨트롤 없이 예를 들어서 특정 시점에 조중동이 똑같은 논조를 완전히 통일해서 일제히 발사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정말 사설이 그냥 일제히 나오죠. 똑같은 논조로. 예를 들어서 댓글 부대 있잖아요. 댓글 부대. 예를 들어서 댓글 부대가 허접하게 그냥 무조건 문재인 비난만 하고 이럴 거라고 상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에요. 공격할 테마를 선정하고 그리고 대형 논리를 개발하고 타겟을 집중 공략하고 이 과정 전체가 군사작전 하듯이 아주 신속하고 일사불란합니다.